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야 정치권 모두 셈법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지금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인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선거권을 3년만 살면 영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한해서 부동산을 자꾸만 해서 비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월세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선 이거 웬 혐오 조장이냐, 극우를 넘어 혐오까지 조장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거기서 이거 역차별인데 이걸 바로잡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혐오 발언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외교는 호혜평등과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중국에 있는 제외동포들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3년간 거주하면은 바로 이제 영주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얼마 전까지 부동산 6억에 다 묶여 있는데 지금은 좀 법이 바뀌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만 해도 중국인들은 무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고 실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엔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인들이 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물론 뭐 미국도 하긴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가자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혐오고 낙인 찍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요즘에 그 중국인들 겨냥한 혐중시는 저도 그건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반미 시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이걸 규제해 줘야지 이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마치 이걸 중국인에 대한 우리가 혐오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자꾸 낙인 찍기를 해버리면은 이 건강하게 좀 우리가 좀 토론해야 할 이런 의제들이 발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낙인 찍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치은 부의장, 사실 이게 중국인 또는 뭐 유럽인, 미국인 특정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을 상대로 뭘 못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요즘에 워낙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이런 팩트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서울 아파트 보유는 미국인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중국인만 갖고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팩트 체크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로 붙게 되면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에 합법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이상 지난 사람은 외국인에게만 부여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다 자꾸 이런 주장하시는데 외국의 정치 선진국들, 우리도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그렇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외국 정치 선진국,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 그 외국인들 특정 한 3년에서 5년 보통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 다 부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 수준이 높다고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의 공격, 그러니까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좀 안 좋은 감정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바람직한 정치라면은 그런 국민들의 안 좋은 감정을 악용해서 분노로 옮겨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자정할 수 있고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겠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건보료도 하나만 지적하면은 외국인들 23년 기준으로요 보건복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건보료를 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낸 것은 2조 원이 넘고요. 혜택을 받은 건 1조 3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젊은 나이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보료로 뭔가 지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상 뭔가 혐중 정서에 기반한 그런 공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김은혜 의원이 악의적인 공격을 한다면 팩트 체크에 기반해서 또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또 이거를 그러면 너는 결국
중국 편이냐, 예. 결국 북한 편이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갈까 봐 저는 이 건전한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김은혜 의원처럼 특정 국가를 저렇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좀 진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대변인. 제가 팩트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많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중국인들이 4배 가까이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건보 먹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흑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인 우리가 봤을 때 6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요? 당장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와라, 못 나간다, 말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의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것, 결국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은 감추고 그 뒤로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무죄 만들고 내란문이 몰이 정치 수사 유죄 판결문 찍어내기라고 보입니다. 이번 주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입니다. 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동행 명령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청래 오늘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래픽 4번을 좀 보여주세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겠나 국민의 인식은 아니올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 김직 대변인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이렇게 국회가 출석까지 요구하고 일반 증인까지 채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에 대한 이 국민의 신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파기환송심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파기환송심이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까지 한 70여 년 이상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들을 일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를 2번이나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2번의 청문회에 다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으로 보장을 받은 이 국감 자리를 통해서라도 대법원장께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사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뭐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 주십니다. 뭐 옳은 말씀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사법부도 입법부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그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올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조희대를 나와라. 네.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총무비서관 때는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나가야 할 필요가 없는 부속실장이 돼서 나가겠다고 한다? 뭐 우상호 수석은 완전히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나갈 때라면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말 원칙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있으면 대봐라. 그 이유가 부속실장 나올 이유 없어요. 비공개회담까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여권의 말 그대로 허언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